2장 늙은 어릿광대. 그들은 장로와 거의 동시에 방으로 들어섰다. 장로는 그들이 도착하자 곧 침실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승방에는 암자 소속의 수행신부 2사람이 장로가 나타나기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도서관 사서 신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들지는 않았지만 학식이 대단하다고 알려진 병색이 완연한 빠이시 신부였다. 그들 말고도 한쪽 구석에는 20살가량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속세의 옷을 걸친 채 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장래의 신학자가 될 신학교 졸업생으로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도원과 승단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는 키가 상당히 크고 혈색 좋은 얼굴에 광대뼈가 넓게 튀어나왔고 이지적이며 주의 깊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추워도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갖춘 완벽한 공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원에 소속된 아랫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목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조시마 장로는 발심자와 알료샤를 거느린 채 나타났다. 수행 신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성호를 그으며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 각자에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을 내린 장로는 한 사람씩 손이 땅에 닿을 정도로 똑같이 깊이 고개 숙여 답례를 한 다음 그들에게 축복을 청했다. 이 모든 의식은 일상적인 관례를 벗어나 거의 어떤 감동을 불어일으킬 만큼 진지하게 거행되었다. 그러나 미우소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억지 교훈을 남기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간 일행 중 제일 앞에 서 있었다. 사상적으로야 어떻든 간에 단순히 예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곳에서는 그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손에 입까지 맞추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장로에게 다가가서 축복만은 청해야 했다. 지난밤 자신도 그 점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수사신부들의 경배와 입맞춤을 보는 순간 그는 곧 생각을 고쳐 먹었다. 그래서 점잖고 진지한 태도로 세속에서 하듯이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는 의자로 돌아왔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원숭이처럼 이번에 미우소프가 한 것과 똑같이 행동했다. 이반 표드르비치는 매우 점잖고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역시 바지 솔기에 손을 붙인 채 절을 했고 깔가노프는 당황한 나머지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다. 장로는 축복을 해주려고 들었던 손을 내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절을 한 다음 모두 앉으라고 청했다. 알료샤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너무나 창피스러웠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기 시작했던 것이다. 장로는 매우 낡은 골조에 가죽을 씌운 마호가니 의자에 앉았으며 두 수사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손님들은 맞은편 벽 옆에 나란히 4개가 마련된 까만 가죽이 무척이나 닿은 마호가니 의자에 자리 잡았다. 수사 신부들은 한 사람은 문 옆에, 다른 한 사람은 창문 옆에 각각 앉았다. 신학생과 알료샤, 그리고 견습 수사는 서 있었다.
암자는 매우 비좁고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없어 보였다. 방 안의 물건과 가구는 볼품이 없고 초라했으며 그것도 가장 요긴한 생활 필수품들에 불과했다. 창가에는 2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많은 성상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커다란 성모상으로서 교회 대분열 훨씬 전에 그려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 앞에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옆에는 빛나는 금태가 둘러진 2개의 성상이 걸려있고 다시 그 옆으로는 지품 천사상, 자기로 만든 달걀들, 상아로 만든 카톨릭식 십자가를 품고 있는 슬픔에 잠긴 성모상, 지난 수백 년간 이탈리아 출신의 대가들이 만든 판화 서너점이 놓여 있었다. 이처럼 우아하고 귀중한 판화들을 지나면 성인들, 순교자들, 성직자들 등을 그린 가장 서민적인 석판화 몇 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여느 장터에서 단돈 몇 꽃배기가에 팔리는 그런 그림들이었다. 다른 벽면에는 현재와 과거에 러시아 대주교들의 석판 초상화도 여러 점 걸려 있었다. 미우소프는 이 같은 형식주의를 재빨리 훑어본 다음 장로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안목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미 50살에 이르는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런 결점은 대체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그런 나이가 되면 총명하고 생활이 안정된 세인들의 경우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는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법이니 말이다. 처음부터 그는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실 장로의 얼굴에는 미우소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작은 키에 허리가 굽은 노인으로서 매우 허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제 65세를 넘기고 있었지만 병환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더 늙어 보였다. 수척한 그의 얼굴 전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으며 특히 눈가에는 더욱 많았다. 그의 눈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맑고 마치 빛나는 2개의 점처럼 반짝거리며 빠르게 움직였다. 하얗게 샌 머리는 관자 놀이에만 남아 있었으며 숱이 적은 턱수염은 쐐기처럼 뾰족했고 마치 가는 노크처럼 얇은 2 입술은 이따금씩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코는 길다기보다는 새의 뿌리처럼 뾰족했다. 어느 모르고나 심술사납고 형편없이 거만한 영감임에 틀림없어 라는 생각이 미우소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대체로 매우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괴종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주었다. 시계추가 달린 조그만 싸구려 벽시계가 정확히 12시가 되었음을 급히 알렸던 것이다. 표드로 파블레비치가 소리쳤다. 정확히 약속 시간이로군요. 하지만 제 자식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성스러운 장로님. 알료샤는 성스러운 장로님이라는 말에 온몸을 떨었다. 저는 언제나 시간을 잘 지킵니다. 단 1분도 어기지 않지요. 정합함이야말로 임금의 예의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미우소프가 갑자기 참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임금은 아니잖소. 네, 그렇습니다. 임금은 아니죠. 그런데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이런 맙소사. 나는 왜 언제나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을까? 그런데 신부님, 그는 어떤 순간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소리쳤다. 장로님께서는 진짜 어릿광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죠. 오랜 습관이니까. 나 원참. 제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남들을 웃기기도 하고 나도 유쾌해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쾌해질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 7년 전에 사소한 용무로 어느 읍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장사치들과 같이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을 찾아갔던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부탁할 일이 생겨서 식사에 초대라도 했던 겁니다. 경찰서장이 밖으로 나오는데 키도 크고 뚱뚱한 데다가 험상궂게 생긴 금발의 사내였어요. 그런 일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간덩이가 부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사교계 사람들의 당당한 태도로 그에게 곧바로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했죠. 경찰서장님, 부디 저희들의 그러니까 나뿌라부니끄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웬 나뿌라부니끄?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일은 이제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서 노려보더군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농담을 좀 해본 겁니다. 나뿌라부니끄는 우리 러시아의 유명한 지휘자이고 저희 사업의 조화를 위해서는 그런 지휘자가 필요하니까요. 라고 말했죠. 이 말하면 그럴듯한 비유의 설명 아닌가요? 그는 미안합니다. 본인은 이스프라부니끄이며 본인의 관직을 놓고 흰소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니 몸을 휙 돌려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소리쳤죠. 네, 맞습니다. 당신은 나뿌라부니끄가 아니라 이스프라부니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일단 그렇게 발언한 이상 나는 나뿌라부니끄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사업이 어떻게 되었겠는지. 제가 하는 일은 만사가 이 모양이에요. 아첨을 하려다가 언제나 손해만 보거든요.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어느 유력한 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간지럼을 잘 타는 분이시더군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 측면에서 경의를 표하려는 의도였습니다만 그 사람은 갑자기 그럼 당신이 간지럼을 태워봤다는 거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참지 못하고 갑자기 계속 아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간지럼을 태워봤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내게 간지럼을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언제나 손해만 보고 있다니까요. 미우소프가 혐오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당신은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장로는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둘러보았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표드로 알렉산드로비치 씨.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런 짓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또 당신이 그걸 내게 가장 먼저 지적해 주시리라는 것까지 예감하고 있었는걸요. 제 농담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의 말입니다. 신부님, 저는 양쪽 볼이 아래 잇몸에 꽉 들러붙기 시작해서 거의 경련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귀족집에 얹혀 사는 식객으로서 밥을 빌어먹어야 했던 젊은 시절부터 생긴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광대죠. 신부님, 유로집임에 틀림없어요. 분명히 저의 내부에는 악마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대단한 놈이었다면 다른 집을 택했겠죠. 당신 집은 아닙니다, 표드로 알렉산드로비치 씨. 당신 집은 대단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회의에 빠지긴 했지만 그 대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위대한 말씀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저는 철학자 디드로나 다름없습니다. 너무도 성스러운 신부님, 철학자 디드로가 옛가젤이나 여제 시대에 플라톤 대주교를 찾아왔던 일을 알고 계시겠죠? 느닷없이 그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위대하신 대주교께서는 손가락을 쳐든 다음 미치광이가 자기 마음속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도다 라고 응답하셨죠. 그러자 그자는 당장 발밑에 엎드려 믿습니다.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그자에게 세례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꽃바 공작 부인이 대모가 되고 뽀잼끼니 대부가 되었다죠. 미우소프가 말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군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건 엉터리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미우소프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건 평생에 걸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모든 진실을 대신 말씀드리죠. 위대하신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말씀드린 디드로의 세례 이야기는 제가 방금 꾸며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 순간에 꾸며낸 것이지 그전에는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던 이야기입니다. 주목을 끌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좀 더 친근하게 비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때때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치광이의 말까지는 제가 젊었을 때 얹혀 살던 이 고장 지주들로부터 20번 가량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의 고모 마브라 포미니시나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까지도 무신론자인 디드로가 신에 관한 논쟁을 하러 플라톤 대주교를 찾아갔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인내심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모습으로 미우소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미칠 지경이었고 이렇게 되면 자기만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이 암자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 암자에는 아마 40년 혹은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과거의 장로들 시절부터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으나 그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 뿐이었다. 암자에 들어오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커다란 은총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 안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상류층 인사들이나 최고의 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게다가 호기심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왔던 자유주의자들조차 여러 사람이 방문하든 단독 접견을 하든 간에 일단 암자에 들어오면 회견을 하는 동안 한결같이 깊은 존경심과 예의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첫 번째 의무로 간주했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돈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한쪽 편에서는 사랑과 은총이, 다른 편에서는 힘겨운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자신의 심리적인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해결해보려는 열망과 참회만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보여준 그 자리를 모독하는 그런 광대극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적어도 그중 몇 사람들에게는 의혹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수사 신부들은 장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진지하게 주시하면서 정색조차 하지 않았으나 곧 미우소프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알료샤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자기 형 이반 표드로비치가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여겨졌다.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희망을 걸었던 이반 형은 자신이 여기서 완전히 제3자라는 듯, 이 상황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하다는 듯 호기심 넘치는 표정으로 눈을 내리깐 채 자기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알료샤는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라끼진, 곧 신학생조차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알료샤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원 전체에서 그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료샤 뿐이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우소프가 장로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장로님께서는 저도 이런 하잘것없는 광대극에 가담한 것이라고 여기시겠죠. 제 실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 같은 사람도 존경스러운 분을 방문할 때는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주기를 기대했던 데에 있습니다. 저 사람과 자리를 함께 했단 사실 때문에 사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방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듯 했다. 부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장로는 갑자기 허약한 다리를 딛고 일어서서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두 손을 잡으며 그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제발 평정을 되찾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내 손님이 되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위대하신 신부님, 혹시 저의 민감한 반응이 장로님을 욕되게 한 거 아닌가요?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마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준비라도 되어 있다는 듯이 두 손으로 의자의 손잡이를 움켜쥔 채 소리쳤다. 제발 부탁하오니 진정하시고 또 아무 부담도 갖지 마세요. 장로가 타이르듯이 그에게 말했다. 아무 부담도 갖지 마세요. 부디 여러분의 집이라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니까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자기 집처럼 생각하라고요? 다시 말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너무나 관대하신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경건하기 그지없는 신부님, 그렇지만 저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청하시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 될 테니 저는 본래의 모습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장로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아직 미지의 암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어떤 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과장해서 하고 싶으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하지만 지극히 성스러우신 존재이신 당신께는 그렇습니다. 장로님께는 황홀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는 두 팔을 위로 치켜 올리며 일어서서 이야기했다. 그대를 뵌 여인의 배에, 그대를 길러준 젖꼭지에, 특히 그 젖꼭지에 복이 있을지라. 장로님께서 자신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오직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죠. 그 의견은 제 마음을 정통으로 찌르는 듯합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저는 누구보다도 비열하며 모두가 저를 어릿광대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릿광대 짓을 해주지.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는 나보다 더 비열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심 때문에 어릿광대가, 위대하신 장로님, 바로 그런 수치심 때문에 어릿광대가 된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제가 남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저를 누구보다 친절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확신만 든다면 주여, 그땐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될까요? 스승님,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감동에 젖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장로는 그를 향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만한 지혜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과음을 삼가하시고 말씀을 자제하시며 방탕한 길을 걷지 마십시오. 특히 돈을 숭배하지 마시고 술집 문을 닫으십시오. 술집 문을 모두 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2-3개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디드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로가 말했다. 아니요, 디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나 주변에 있는 진실을 감지하지 못하며 반드시 자신이나 타인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을 멈추게 되면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찾기 위해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욕망과 색정에 몰두하여 자신들의 결점이기도 한 야수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모두가 타인들과 자신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데서 비롯되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모욕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욕당하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유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가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모욕을 생각해낸 다음 그것을 채색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과장을 하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콩알만한 것도 사안처럼 부풀리죠. 이런 사실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기분이 좋아지고 큰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화를 내며 그러다가 상대에게 진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거짓 몸짓입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손에 입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벌떡 일어나 장로의 여인 손에 재빨리 쪽 소리를 내며 입을 맞추었다. 모욕당하는 것은 정말로 유쾌한 일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정말이지 저는 평생을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미학을 위해서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을 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잊으셨군요. 위대하신 신부님,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을, 그 말을 수첩에 써두죠. 물론
저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루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거짓 자체이자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거짓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인용을 할 때 딴 길로 빠지고 나니까 거짓의 아들 정도라면 마음에 들겠군요. 유일한 저의 천사시요. 디드로 이야기는 때로는 있을 법한 것입니다. 디드로 이야기는 해롭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은 해롭지만 말입니다. 위대하신 장로님, 잊어버릴 뻔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벌써 3년 전부터 이곳에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곳에 들러 납득이 갈 만큼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가 제 이야기를 가로막지 못하게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장로님. 챗지 미네이, 그러니까 12성자들과 순교자들의 생애를 담고 있는 교회 달력 어딘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적을 만든 어떤 성자가 신앙 때문에 순환을 겪고 결국 머리가 잘렸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머리를 쳐들고는 정중하게 입을 맞춘 다음 두 손으로 머리를 받쳐든 채 한동안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입을 맞추었다니요.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고결한 신부님. 장로가 대답했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도서관 사서 신부가 물었다. 챗지 미네이를 다 뒤져도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성자 이야기에 그렇게 적혀 있던가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누구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니 말씀드릴 수 없군요. 거짓말에 속은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니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 씨죠. 디드로 이야기로 지금 화를 내셨던 분 말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미우소프가 말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소. 또 당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사실입니다.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내가 함께 어울렸던 어떤 자리에서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년 전 일이죠.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제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표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당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고 말고요. 하지만 저는 신앙의 동요를 일으키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더욱 마음의 동요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표뜨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당신은 위대한 타락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건 이미 디드로 정도가 아니죠.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다시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됐건 미우소프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미우소프가 중얼거렸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또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 사실 나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한테만은 아니요. 나도 남한테 들은 이야기이니까.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어느 프랑스인으로부터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사 때 챗지 미네이에 있는 그 이야기를 낭독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대단한 학자로서 특히 러시아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는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습니다. 나 자신은
셋째 미네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잃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식사를 함께 하다 보면 그런저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약을 올렸다. 네, 당신은 그때 식사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미우소프가 말했다. 당신의 신앙이 나와 무슨 관계야? 미우소프는 버럭 고함을 지르려 했으나 갑자기 꾹 참으며 경멸스런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일단 손을 댄 것이면 모두 똥치를 해대는군. 장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두루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부터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표드르 파블로비치를 돌아보며 덧붙여 말했다. 장로는 암자 밖으로 나갔고 알료샤와 견습 수도사는 그를 계단 아래로 부축하기 위해 급히 따라 나섰다. 알료샤는 숨을 헐떡거렸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기뻤지만 장로가 화를 내지 않고 여전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욱 기뻤다. 장로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 회랑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막무가내로 암자 문 앞에서 장로를 붙잡았다.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신 분이시여. 그는 감정을 섞어가며 소리쳤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장로님과는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장로님께서는 제가 항상 거짓말만 하고 농담이나 짓거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로님을 시험해 보려고 내내 이렇게 고의로 연극을 했다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장로님과 사귈 수 있는지를 내내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저의 겸손이 당신의 오만 앞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께 장로님과 사귈 수 있는 상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소파에 앉아 입을 다물겠습니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이제 당신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니 그렇다고 1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니 그렇다고 10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